보톡스는 가격도 저렴하고 효과도 확실한 편이라 많은 분들이 첫 미용 시술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시술인데요. 그런데 보톡스를 맞으러 오시는 분들 중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보톡스를 맞다가 끊으면 주름이 확 생긴다면서요?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는 효과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 모든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주는 연구가 발표되어 의학계에서도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가 한 명은 보톡스를 꾸준히 맞고 한 명은 거의 맞지 않으면서 13년 동안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한 연구였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은 동안시술 9년차의 의사인 제가 보톡스의 부작용에 대한 걱정과 의문들을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보톡스가 주름 예방에 좋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보톡스가 어떤 원리로 주름을 막아주는지, 어떤 성분인지 정확히 아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톡스가 뭔지, 어떤 원리와 효과가 있는지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많은 분들이 흔히 보톡스 맞으러 간다고 하지만 사실 보톡스는 시술명이 아닙니다. 보톡스는 미국 엘러간사에서 출시한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브랜드명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보툴리눔 톡신을 이용한 시술이 정확한 표현인 거죠. 지금은 국산 제품이 메디톡신, 나보탑, 수입 제품인 엘러간과 제오민 같은 다양한 브랜드가 있지만 우리는 편의상 보톡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툴리눔 톡신이 처음부터 미용 목적으로 쓰인 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보톡스의 시작은 통조림 식중독 사건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옛날에 오래된 통조림을 먹고 심한 식중독에 걸리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게 단순한 식중독이 아니라 몸이 마비되고 호흡까지 멈출 수 있는 치명적인 증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원인을 분석해봤더니 통조림 속에 있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박테리아가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독소를 만들었던 거죠. 이 독소가 근육과 신경 사이의 신호를 차단하면서 마비를 일으켰던 건데요. 그래서 발견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독극물 중 하나로 분류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인간이 대단한 게 이렇게 강력한 독소를 연구해서 오히려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제로 개발한 건데요. 과학자들은 이 독소를 아주 극소량만 정제를 해서 특정 부위에만 작용하도록 연구를 했고 결과적으로 근육 경련이나 신경질환을 치료하는 약물로 쓰이기 시작한 거죠. 그럼 보톡스가 어떤 원리로 근육을 마비시키는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 몸은 뇌에서 움직여! 라는 신호를 보내면 근육이 수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 손을 들어! 하고 생각을 하면 뇌에서 손근육에 아세틸콜린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를 받은 근육이 수축하면서 손을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럼 보톡스는 여기서 뭘 하느냐? 보톡스는 이 과정에서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차단해버려요. 그러면 근육은 이 움직이라는 신호를 못 받고 마비가 돼버리는 거죠. 이러한 원리 때문에 보톡스는 초기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었어요. 예를 들면 눈을 의도치 않게 깜빡이는 안검경련, 근육이 과하게 수축하는 경련성 질환, 그리고 또 하나 이갈이나 턱관절 장애로 턱 근육이 과하게 긴장되었을 때 보톡스를 맞으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어요. 즉 보톡스는 처음에는 미용 목적이 아니라 치료가 목적이었던 의료 시술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보톡스 어떻게 미용 시술로도 활용이 되기 시작했을까요? 되게 흥미로운 게 보톡스를 치료 목적으로 맞은 환자들에게 뜻밖의 효과가 나타났어요. 주사를 맞은 부위에 주름이 덜 생기거나 기존에 있던 주름이 옅어지는 걸 발견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근육이 덜 움직이면 피부가 덜 접히니까 자연스럽게 주름도 덜 생기고 기존 주름도 점점 옅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이 발견됐어요. 보톡스가 단순히 주름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근육을 마비시키면서 근육의 크기와 모양까지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사와톱 보톡스를 맞으면 턱 근육이 줄어들면서 얼굴이 갸름해지고 승모근 보톡스를 맞으면 어깨 라인이 조금 더 부드러워 보일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종아리 보톡스를 맞으면 다리 라인이 더 가늘어 보이고 팔뚝 보톡스를 맞으면 팔 라인이 더 슬림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톡스는 단순한 근육 질환 치료제를 넘어 주름 개선과 노화 예방을 위한 미용 시술로까지 확대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신 점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근육을 마비시키는 성분을 계속 맞아도 괜찮을까? 보톡스를 오래 맞으면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줄어드는 건 아닐까? 보톡스 맞다가 끊으면 주름이 확 생기는 거 아니야?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인터넷에도 보톡스를 맞고 얼굴이 망가졌다 같은 이야기들이 돌면서 보톡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더 불안해하시죠. 과연 이 이야기들은 사실일까요?
먼저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상담해 드릴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보톡스 내성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성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내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특정한 경우에만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성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안 생기게 할 수 있는지 쉽게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보톡스 내성이 뭐냐? 보톡스는 보툴리늄 톡신이라는 성분이고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신경과 근육 사이의 신호를 차단해서 근육을 덜 움직이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보톡스를 너무 자주 맞거나 너무 많은 용량을 맞으면 우리 몸이 이거 자꾸 들어오네? 이거 뭔가 불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보톡스를 분해하는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독감 예방주사랑 비슷한 원리예요.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면 우리 몸은 독감 바이러스를 기억하고 항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진짜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넌 이미 내가 상대해봤어 하고 바이러스를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보톡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누구에게나 내성이 생기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보톡스를 맞는 사람들 중에서 내성이 생기는 경우는 0.2에서 0.3% 정도로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내성이 자주 생기는 건 아니지만 너무 자주 맞거나 한 번에 많은 용량을 맞으면 내성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여기 해당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톡스 내성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안전하게 맞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너무 짧은 간격으로 맞지 않는다 인데요. 보톡스는 부위와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 효과가 지속됩니다. 근데 효과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다고 유지기간보다 짧게 자주 맞으면 우리 면역체계는 이거 또 들어오네? 하고 항체를 만들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최소 3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맞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너무 많은 용량을 한꺼번에 맞지 않아야 합니다. 가끔 보톡스의 양을 늘리면 효과도 오래 가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톡스는 무조건 많은 양을 맞는다고 해서 효과가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과한 용량을 맞으면 몸에서 빨리 보톡스를 인식하고 항체를 만들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욕심내지 않고 본인에게 적절한 용량을 맞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순수 톡신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톡스에는 보툴리늄 톡신의 핵심 성분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감싸고 보호하는 복합 단백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복합 단백질이 내성을 유발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 없는 순수 톡신 제품을 맞으시면 내성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어요. 특히 제오미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케이스에서 사용됐지만 아직까지 단 한 건의 내성 사례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톡스를 장기적으로 맞고 싶다, 혹시 내성이 생길까봐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순수 톡신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만 잘 지켜서 맞아도 보톡스 내성이 생길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보톡스를 안전한 방법으로 꾸준하게 맞다가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톡스를 끊으면 주름이 갑자기 심해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괜찮은 거예요? 이런 질문도 제가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볼게요. 보톡스 효과는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 유지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보톡스가 분해되고 근육이 다시 원래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부가 다시 접히면서 주름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톡스를 맞기 전보다 주름이 더 심해지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바르면 피부가 타는 걸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면 그때부터 다시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른다고 해서 원래보다 더 심하게 타는 건 아니죠. 보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톡스를 맞으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거고 끊으면 다시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처럼 보톡스를 끊었을 때 유독 주름이 더 심해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나이가 들면서 피부 탄력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즉 보톡스를 맞다가 끊으면 원래 진행될 노화와 피부 탄력의 감소,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주름이 더 두드러져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맞으면 노화 속도를 늦추고 탄력 있는 피부를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보톡스를 꾸준히 맞아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보톡스를 장기적으로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로 보톡스가 미용 시술로 도입이 될 때 의사들 사이에서도 장기적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보톡스를 장기간 맞을 경우 피부
피부가 괴사하거나 근육이 망가져서 표정이나 얼굴이 이상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의사들과 연구진들이 보톡스를 장기간 맞았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연구한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연구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10년 넘게 보톡스를 맞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얼굴 변화를 비교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미국의 성형외과 전문의 윌리엄 마인더 박사가 진행한 연구인데요. 연구진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해서 13년 동안 관찰했어요. 일란성 쌍둥이는 선천적인 피부 상태와 유전자까지 100% 동일하기 때문에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삶을 산다면 노화 속도까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톡스라는 변수가 생긴 거죠. 한 명은 1년에 2, 3회씩 꾸준히 보톡스를 맞았고 다른 한 명은 거의 맞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노화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연구진은 이 둘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오랜 기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자, 그럼 13년 후 이 일란성 쌍둥이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진 보면서 비교해 볼게요. 왼쪽이 보톡스를 꾸준히 맞은 쌍둥이고 오른쪽이 보톡스를 거의 맞지 않은 쌍둥이에요. 이마 주름부터 볼까요? 보톡스를 맞지 않은 쪽은 이마에 가로주름이 깊게 자리 잡았죠. 반면 보톡스를 맞은 쪽은 주름이 거의 없어요. 이마가 매끈한 상태로 유지됐죠. 미간도 보세요. 보톡스를 맞지 않은 쪽은 미간이 찌푸려진 것처럼 주름이 확실하게 남아있어요. 근데 보톡스를 맞은 쪽은 미간 주름이 거의 보이지 않죠?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연구진은 단순히 주름만 비교한 게 아니라 피부 탄력, 색소 침착, 전반적인 노화 속도까지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보톡스를 맞은 쪽이 전반적인 피부 상태가 더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연구도 있는데요. 2015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보톡스를 맞은 피부에서는 콜라겐 생성이 증가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을 받쳐주는 성분으로 근육이 계속 움직이면 우리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은 망가지고 끊어지게 되는데요. 보톡스를 맞으면 근육이 덜 움직이면서 피부가 회복할 시간이 생기고 콜라겐 재생이 더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연구에서는 보톡스를 맞으면 피부결이 정돈되고 모공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보톡스가 과도한 피지 분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되면 모공이 넓어지고 번들거리는 건 물론이고 트러블도 잘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보톡스를 맞으면 신경 전달이 억제되면서 피지선 활동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결이 정리되고 모공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보톡스를 맞으면 얼굴이 당겨진다는 느낌이 난다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보톡스 자체로는 리프팅 효과가 없지만 근육이 덜 움직이니까 피부가 덜 접히면서 결과적으로 팽팽해 보이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보톡스를 장기간 맞는다고 해서 얼굴이 망가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보톡스를 맞은 쪽에서 표정이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보톡스는 장기간 맞아도 안전한 시술이라는 것이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저도 턱 보톡스를 지금 12년째 치료 목적으로 맞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내성이 생기지 않고 부작용도 없이 일을 가는 습관이 굉장히 많이 교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톡스를 무조건 일찍 아무데나 맞는다고 효과적인 건 아닙니다. 보톡스는 나이에 따라 맞는 목적과 기대하는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언제 맞느냐보다 어떤 부위에 어떻게 맞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시술인데요. 20, 30대에는 주름이 자리 잡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40에서 50대 이후에는 이미 생긴 주름을 완화하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즉 연령대별로 보톡스가 더 효과적인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나이와 피부 상태에 맞춰 전략적으로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20, 30대 분들에게 추천하는 부위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이마입니다. 이마 주름이 깊어지면 나이가 들어 보이고 인상이 강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자리 잡으면 이마가 갈라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노안을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눈을 뜰 때, 놀랄 때, 집중할 때 특히 눈꺼풀이 무겁거나 눈을 뜨는 힘이 약한 분들은 이마를 써서 눈을 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마 근육이 계속 움직이면서 가로주름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톡스를 맞으면 이마 근육이 과하게 움직이는 걸 막아주면서 주름이 깊어지는 걸 예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마 보톡스를 맞을 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절대 욕심내서 한 번에 많이 맞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마 근육이 너무 과도하게 마비돼 버리면 이 눈썹이 전혀 올라가지가 않고 대려 눈이 무거워서 처져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마 보톡스를 맞을 때 미간과 함께 조절해서 놔드리는데요. 미간과 이마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마와 미간 근육의 움직임을 같이 조절해야 주름도 예방하고 표정
정도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어요. 이어서 제가 추천드린 부위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간입니다. 미간 주름이 깊어지면 항상 인상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름이 한번 자리 잡으면 더 빠르게 깊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특히 시력이 나쁜데 안경을 안 쓴다거나 집중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미간을 찌푸리시는 분들은 미간 주름이 더 빨리 생겨요. 이런 분들이 미간 보톡스를 맞으면 미간 근육의 과한 움직임을 줄여서 주름이 깊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간 보톡스를 맞을 때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이 부위도 너무 과하게 맞으면 표정이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는데요. 근육의 움직임을 너무 제한하면 감정 표현이 어색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용량으로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릴 부위는 눈가 보톡스입니다. 눈가는 피부가 가장 얇고 표정을 지을 때 가장 많이 움직이는 부위인데요. 웃을 때, 찡그릴 때, 심지어 눈을 깜빡일 때도 계속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가 주름이 한번 자리 잡으면 빠르게 깊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 눈가 보톡스를 맞으면 눈가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하면서 주름이 생기는 걸 예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눈가는 피부가 워낙 얇기 때문에 보톡스를 너무 과하게 맞으면 눈밑이 꺼져 보이거나 표정이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의사에게 시술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40대 이후인 분들에게 추천하는 부위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부위는 입꼬리 보톡스, 일명 마리오네트 보톡스입니다. 마리오네트 주름은 입가 양옆에 입꼬리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깊은 주름을 말하는데, 이 주름이 깊어지면 표정이 없을 때에도 우울해 보이거나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어요. 이 마리오네트 주름이 생기는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입 주변 근육이 아래쪽으로 점점 당겨지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 입가 양옆으로 팔자주름보다 더 깊고 날카로운 주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럴 때 마리오네트 보톡스를 맞으면 아래로 끌어내리는 근육인 입꼬리 내림근의 힘을 줄여서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보이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입꼬리 보톡스를 너무 과하게 맞으면 웃을 때 표정이 조금 어색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적절한 용량을 조절해서 자연스럽게 시술하시는 게 중요해요.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부위는 자갈턱 보톡스인데요. 혹시 자갈턱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턱 끝에 울퉁불퉁한 근육이 도드라지는 경우가 있죠. 이게 바로 자갈턱 현상입니다. 이게 왜 생기냐면 턱 끝을 움직이는 근육이 과도하게 발달하면서 피부가 함께 당겨져서 울퉁불퉁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아래쪽 턱 근육이 과도하게 발달하면서 턱 끝이 위로 말려 올라가는 듯한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턱 라인은 점점 짧아 보이고 전체적인 인상이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자갈턱 보톡스를 맞으면 과하게 발달한 턱 끝 근육은 이완시켜서 턱 라인이 더 부드럽고 젊어 보이는 인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근육이 많이 발달한 분들은 적정 용량의 보톡스 양 자체가 작게 느껴져서 첫 시술 효과가 좀 짧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시술하면 근육의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유지 기간도 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서 많이 맞기보다는 적절한 용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오늘은 보톡스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보톡스에 대한 오해가 많이 풀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꼭 기억해주세요. 보톡스는 무조건 빨리 많이 맞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 얼굴과 고민에 맞춰 적절하게 맞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평소 생활 습관이에요. 선크림 바르기, 보습 챙기기, 수분 섭취하기 같은 기본적인 피부 관리를 함께 해주셔야 시술 효과도 더 오래가고 노화를 훨씬 늦출 수 있어요. 이렇게만 관리해주셔도 또래보다 10년 어려 보이는 얼굴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보톡스나 미용 시술에 관심 있으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 많이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